오늘은 직원들의 몸값, 인건비 관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조직에 얼마큼의 인건비를 써야 할지를 정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기업들에서 고민하고 있지요. 무조건 100억의 가치를 가져올 검증된 인재라면 무조건 10억 이상 주는 게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많이 투자하는 건 그 이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이니까요. 그런데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전에 받은 금액에서 조금 올려서 주겠다고 합니다. 많은 성과가 나오면 그때 올려줄 것이라 얘기하면서요. 그렇게 사람이 미래다 라고 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어림을 하면서 채용을 하고 일을 시킵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틀에 맞추어 회사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일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웬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장이 딱 잘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계속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줄 때 사람은 한계 효용의 법칙에 따릅니다. 배고플 때 가장 먼저 먹은 뷔페 음식이 가장 맛있고 나중이 되면 가장 맛있었던 음식도 질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바뀌게 되지요. 그런데 단품 요리를 먹으러 와서 그 요리에 대한 기대치가 충족이 되면 두고두고 기억하게 되고 그 요리보다 더 맛있는 요리를 접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돈을 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기준 틀을 가지고 판단해야 이 음식이 비싼 편인지 싼 편인지 알 수 있는데 막연하게 맛있는 게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는 값어치 판단이 어렵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원칙, 우리가 자원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값어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건비를 투자할 때에도 이 기준에 따라 쓸모와 무쓸모 수준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구권의 앞선 기업에서는 직무를 중심으로 몸값을 생각합니다. 이 직무는 5천짜리, 이 직무는 1억짜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직무에 따라 효용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가령 채용 면접 운영 지원 담당은 3천만 원, 적합한 인력 채용 전문가는 5천만 원, 적합한 인력 조달 전문가는 1억 원. 이런 식으로 몸값을 정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정해진 직무의 몸값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한다면 당사자는 더 높은 몸값을 원하고 사장도 몸값을 더 지불하는 되는 게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직을 맡는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파트너십, 용역 계약을 맺는다는 관점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그 가치를 창출하는 한 정당하게 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직무급의 핵심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뚝심 있게 일하는 것, 말을 잘 듣는 것,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고 딱 내가 창출한 가치만큼 돈을 받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 것입니다. 인건비 관리의 기본 방향성은 직무급을 기반으로 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틀을 가지지 않으면 가치 있는 인건비 투자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또 다른 관점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구권은 오랫동안 수렵 생활을 하며 몰입꾼, 활잡이, 창잡이 등 각자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따라 고기를 나누던 직업관이 그대로 인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직무 중심의 보상 인식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냥 윗사람들을 묵묵히 따르며 언젠가 알아주리라는 생각으로 연봉교섭이라는 것도 잘 하지 않지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사장도 무조건 직무 가치만으로 우열을 나누어 보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성과를 낸 사람보다는 못해도 웬만큼은 돈을 가져가도록 했지요. 사실 이러한 방식도 나름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법인이 하나의 사람으로 간주되듯이 각 조직도 각각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장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 역할도 하고 눈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각을 어떻게 가격을 매겨야 할까요?
가장 쓸모있는 눈이 900냥이라고 하니 눈에만 투자를 해도 되는 걸까요? 누군가는 학문의 역할을 하는데 냄새나고 돈도 안 되니까 인건비를 들이지 말고 치워버리자라고 하면 우리 큰 법인이라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법인의 각 조직도 정말 쓸모없는 조직이라는 게 있을까요? 물론 세포 중 암덩어리는 떼어내야 할 필요도 있고 몸을 슬림하게 유지해야 더 건강해진다는 말도 맞습니다. 당연히 그런 노력을 회사에서 인건비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쓸모를 결정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좋은 몸을 만들고 힘이 남아돌게 되면 더욱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게 근력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에 더 많은 인건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몸이 좀 안 좋아졌다고 해서 성과 창출에 미진한 부분에 에너지 공급을 끊어버리면 몸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를 조직별로 공급하는 원리도 같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인건비 관리의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특별한 조직이 성과를 낸다고 해서 그 조직이 모든 것을 창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치 모든 총체적 성과인데 일부 조직에만 혜택을 보게 하고 같은 몸 안에서도 격차가 너무 심해지면 결국 몸 전체를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가장 가까운 사례로는 볼빨간 사춘기라는 그룹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할에 따라 분배를 나눌 필요는 있었지만 금전 외에도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부분에서 공정한 분배가 되진 못했기에 안타깝게도 갈라서고 말았는데 인건비 관리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건비 관리는 어렵습니다. 직무 가치로 인건비를 책정하되 협력을 깨뜨리지 않는 선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어렵지만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할 때 가장 괜찮은 인건비 관리를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인건비 관리는 사람들이 연봉이나 인건비에 신경 쓰지 않고 일에만 신경을 쓰게 만드는 관리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무척 어렵지만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갈지 같이 고민해 보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